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알고 계시죠?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수많은 정부 조직 가운데서도 이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식약처의 권호상 차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권오상입니다. 네. 자, 차장님으로 취임한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제가 지난해 이제 8월 9일자로 취임을 했으니 아마 오늘 날짜로 생각을 하면 한 6개월하고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참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6개월을 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나지만 뭐 두 가지 좀 단어로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뭐 책임과 네. 감사의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지난 2월 8일에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식약처는 어떤 주요 정책 추진이라든가 규제 개혁, 국정 홍보 등 그 개별 평가 분야 및 종합 그 평가 결과에서 올 A라는 예. 그 결과를 받는 어떤 그 좋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성과를 그 받게 해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이러한 결과가 우리 식약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어떤 식의학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 학계, 단체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함께 그 노력해 주신 식약처 직원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6개월간의 소회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식약처 이야기 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 식약처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그리고 또 규제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내세우셨는데요. 올해 식약처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새 정부 출범 2년 차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그러한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로 식약처가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선 그 안전혁신으로 우리 국민을 일상을 든든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관리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수익 검사를 하게 되면 서류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 검사의 영역을 어떤 사람이 하던 것을 자동화 처리를 하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보다 수입식품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식품의 어떤 제조, 유통, 소비 단계를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그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IoT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IoT 기반 기술들을 식의약품 제조 공정에 도입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그 사회 문제를 좀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마약 관련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 마약안전기획관이 설립 4년 만에 정규직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정규직제화가 국민 여러분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까요? 기존에 저희가 예. 추진하고 있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범정부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정부 내에서는 이제 국장급 어떤 회의체였는데 그 지난해 말에 이거를 이제 차관급 그 회의체로 격상을 했고 예. 국무조정실장께서 이제 주관하는 회의로 격상이 되는데요. 국무조정실과 함께 그 저희 식약처는 이런 마약류 대책 협의회의 주관 간사부처로서 각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굳건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금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예. 저희 현재 그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센터가
현재 2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1개소를 좀 확대를 해서 3개소로 확대를 하고 어떤 중독자 가정에게 교육이란다 재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본 정부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의 문제인데요. 네. 그 마약류라는 것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신종 마약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라는 거가 있는데 현재 한 52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20% 이상 단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마약류의 어떤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개선 작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마약 안전기획관이 아주 중요한 90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출 지원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 예정인 수출 지원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제품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출 이전이라는 어떤 계약 절차에 그 규제 당국의 인허가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인허가를 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 간의 어떤 그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러한 보건의료 제품들이 해외 수출을 진출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식의약 그 수출 GPS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GPS의 지는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과 보건의료 제품들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기 위해서 WH에서 인정받는 우수기관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내에 좋은 성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는 우리 식약처가 우리 기업의 이제 수출 서포터가 되겠다는 약속인데요. 경쟁력 있는 의료 제품의 어떤 상계 분야를 선정을 해서 어떤 30개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글로벌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수출 애로가 있는 애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예. 식의약 관련 민간 협의체를 군영해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앞서 차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우리가 모두 겪게 되면서 사실 국산 백신이나 치료제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사실 뭐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국내의 우수한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품 지원이나 제품의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식약처는 혁신 기술이 개발이라든가 기획 단계 되면 이게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R&D 코드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그 개발 기획자가 새로운 기술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된다. 아니면 또 새로운 길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개발 단계에서 전문가의 어떤 밀착 상담이라든가 신속 심사 아니면 또 규제 기준이 없을 때는 글로벌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규제 지원에 이제 다리를 놓고자 하는데요. 그 최근의 예로 그 최근 유망 분야로 주목받는 디지털 치료 기기에서 이러한 그 지원을 받아서 신속한 허가와 제품화가 된 사례인데요. 그 결과 지난 15일에 불면증 개선 국내 개발 1호 디지털 치료 기기가 개발된 거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그 브릿지 저희가 이제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라든가 디지털 헬스, 어떤 신산업 성장이 세계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고 국민에게도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식약처가 참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상승 대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전해주시죠. 금년이 개묘년 토끼의 해죠. 토끼가 이제 큰 귀가 이제 두 네. 개가 있는데 식약처는 올해 이제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혁신을 통해 보다 국민의 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 국민께서 안정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우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새로운 위해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글로벌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식약처의 도약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이제 허가받은 제품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있고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일국의 어떤 규제기관의 역량은 그 나라의 어떤 제품 수준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수준을 그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경쟁 역량이 있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식약처의 규제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식약처의 앞걸음을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과 지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세한 말씀 전해주신 권호상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식약처의 권호상 차장 모시고 국민 생활에 참 밀접한 식약처의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